음,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윤용혁 교수입니다. 천안학. 천안학 오늘 강의는 고려시대의 천안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려시대의 천안. 고려시대의 천안은 어떠했었는가 이런 얘기인데 고려시대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려왕비를 건국해서 그래서 약 500년 동안 지속한 다음에 이태조가 나와서 조선왕조 이성계 이태조가 나와서 이제 조선왕조로 바뀌는 그 중간에 지금으로부터 이 고려왕조가 건국된 지는 한 1100년 전이고요. 그래서 500년 역사 그 가운데에 그 시기에 천하는 어떻게 했는가 뭐 이것이 오늘 2시간 강의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태조 왕건이 천안을 건설하다. 두 번째, 고려 현종이 봉선 문경사를 짓다. 이것이 첫 번째 시간이고, 또 두 번째 시간은 천안의 고려시대 절들, 다가오는 천안 천백년,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2시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태조 왕건이 천안을 건설하다.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천안에 태조산이라는 산 유명하잖아요. 저는 뭐 올라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부근까지는 가보고 이 태조산이라는 산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태조산이라는 산이 있는 걸 보니까 고려 태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천안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태조산과 관련해서 태조 왕건이 에, 이 산에 올라왔다, 또 천안에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든 그래서 지금 현재 천안의 태조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고려태조 왕건이 천안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태조 왕건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태조 왕건이 뭐 천안에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천안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만든 시기는 천안을 건설한 시기는 서기 930년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천안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은 이 도시들이 각각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역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다 뭐 백제 시대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기 몇 년에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에, 우리 도시는 언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죠. 지금 이제 공주에서는 공주 국립공주박물관에서 한성 사치로라고 하는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475년에 백제시대 때 서울에서 한성에서 공주로 천도하지 않았어요. 그 연도가 475년이고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공주시 같은 경우는 475년에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비록 그 근년에 도시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2년도에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는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천안의 경우는 930년 서기 930년에 초단 도독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치가 됐다. 바로 태조 왕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천안 역사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고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은 동국예술승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태조 13년, 서기 930년에 천안 도덕부를 두었다. 이것이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 또 고려사라고 하는 책에서도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대목군의 행차에서 대목군은 지금 천안시의 목천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천안 도덕부사로 제궁이라는 인물을 임명했다. 태조 13년 930년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궁이라고 하는 인물은 태조 왕건의 장인, 왕건의 부인의 아버지, 장인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부사를 이런 인물을 갖다 임명했다는 것은 이 천안을 얼마나 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록에는 또 재미있는 것은 서기 930년에 천안이 만들어졌는데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기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해는 930년 8월 8일. 물론 음력입니다만은 8월 8일이라고 하는 날짜. 지금으로 말하면은 천안시의 이제 생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930년 8월 8일. 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그 중요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안이라는 이름은 좀 특별하잖아요. 하늘천에다가 편안이라는 자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편안한 시대에 그러면 천안이 만들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같죠. 정말 그 편안한 시대, 다시 말해서 평화의 시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것이 천안이기 때문에 이 천안이 만들어지던 930년이라는 시기는 아주 혼란되고 어렵고 어, 나라가 어지럽고 하는 그런 시기. 그 시기에 이제 천안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역사에서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다투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다시 고구려가 다시 나오고 백제가 다시 나오고 신라가 다시 나와서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다시 다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서는 막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후삼국 시대에 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또 견훤이라는 인물이 있고 왕건이라는 인물이 서로 이제 천하의 주도권을 갖다 누가 잡느냐 하는 데서 쟁패를 다투는 시기에 후고구려의 궁예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인물이 고려의 태조 왕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서기 918년입니다. 그래서 918년부터 이제 후백제 견훤과 통일을 또 주도권을 다투는 그런 이제 싸움을 치열하게 벌리는 거 아니겠습니다. 918년부터 그래서 왕건과 견훤, 후백제와 고려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천안이 만들어진 것은 서기 930년이니까 그래서 천안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후백제를 정복을 해서 어, 나라를 통일하는 군사적인 거점, 발판을 삼기 위해서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때 만들었다. 930년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 혼란한 시기, 이러한 때에 천안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930년에 천안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직전에 927년에는 그때는 견훤이 왕건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927년에 경주를 침탈해가지고 견훤이 여기에서 포석경에서 신라왕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전쟁의 그 상황들이 나오는데 927년에 그래서 그때 왕건과 견훤이 대구에서 전투를 벌립니다. 이때 927년 견훤과 왕건이 이 출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전투를 벌였는데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왕건의 태조 왕건의 완패였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것이 927년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반전되는 것. 다시 말해서 고려가 견훤을 격파하는 태조왕건이 견훤을 격파하는 시기가 언제냐? 서기 930년에 안동에서 이제 고려가 견훤군을 격파하고 그래서 이제 기선을 갖다가 잡는 시기가 서기 93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천안을 만들어서 천안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6년 후에 서기 936년입니다. 6년 후에 후백제를 갖다 정벌하고 후삼국을 갖다 통일하는 것이 바로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30년에 천안 건설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후삼국을 갖다가 6년 후에 정부에서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일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역사에서 두 번의 그 통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한 번 통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왕건의 후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근데 바로 이 후삼국 통일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 천안이라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천안 930년 도시건설 태조 왕건 굉장히 중요한 천안의 역사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천안은 태조산이라는 이름 외에는 후삼국 통일, 태조 왕건에 관련된 어떤 흔적들이 뭐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안 상거리 공원에 가면은 오룡 제행주상에는 요즘에 만든 이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는 이것이 뭐 태조왕국 후삼국 통일과 관련된 새로 만든 조형물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거의 뭐 알려지지 않는 것이고요. 어떻든 뭐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현종이 봉선 홍경사를 짓다. 어디에? 천안에. 현종이란 왕이 봉선 홍경사란 절을 천안에다 지었던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현종은 어떤 왕이냐? 고려 현종은 태조 왕건의 손자입니다. 고려의 제8대 임금입니다. 제8대 임금 하니까 태조 왕건으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태조왕건의 손자 해당되는 인물이고 이 고려 현종이라는 인물이 천안에 봉선 홍경사라는 절 이제 짓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 현종은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어요. 고려 현종이라는 인물을 들어본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고 기억하는 사람 더더구나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현종이라는 왕이 조금 더 알려지게 된 계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KBS에서 대하 드라마로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청을 했었는데 혹시 학생들 가운데도 혹시 시청한 학생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난 처음에 이 드라마가 이게 드라마 제목으로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드라마가 제대로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시청률이 많았고 굉장히 재미있게 화제가 되었던 작품인데 고려거란 전쟁 하니까 강감찬이 생각나잖아요. 강감찬 장군. 그래서 주인공이 뭐 당연히 강감찬 장군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강감찬 장군도 주인공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더라고요. 강감찬 장군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 현종이라는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주인공으로 어, 등장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려 현종이라는 인물은 사람들이 이, 알지 못하는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은 조선 왕조에도
똑같은 현종이라는 임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종하고 다르지만은 헌종이라는 왕도 고려에도 헌종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조선 황제도 헌종이 있었고 그러니까 고려 조선에 두 분의 현종이 있고 또 이름 비슷한 헌종이라는 인물이 고려 조선에 각각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인 것 같고 아주 어,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 어떻든 고려 거란 전쟁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에 현종이라고 하는 왕 이 인물이 이 천안에 봉선 홍경사라는 절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종이라는 임금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고려 왕조가 혼란 가운데 있다가 현종 때 와서 비로소 다시 자리를 잡고 중흥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사 배울 때에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뭐 또 역사책을 편찬했다. 대장경을 만들었다. 오도양계 지방제도를 실시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국사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들 다 고려 현종 때의 업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고려 현종이 이제 천안에 봉선 홍경사를 지었다. 그런데 봉선 홍경사를 지은 이유는 목적은 뭐냐?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절이에요. 그리고 또, 이 현종 임금은 개경에다가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또 현화사는 절도 지었어요. 아주 다 유명한 절들입니다. 어떻든 이 큰 절들을 이렇게 각각 부모를 위해서 지었던. 그런데 그 배경에는 굉장히 아픈 슬픈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임금은 역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서 나옵니다. 굉장히 총명한 임금이었다. 또 성품이 굉장히 너그러운 인물이었다. 그리고 글을 잘 짓고 이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얘기합니다. 시를 잘 짓고 또 글씨도 아주 그래서 인문적인 그런 교양이 있는 아주 훌륭한 인품의 인물이었다. 이런 것이 이 기록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현종이 지은 시라든가 현종이 쓴 글씨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은 최충이라는 해동공자 최충이라는 분이 현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장차 일으키려고 하면 누가 능히 그를 피하리고 하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누가 이것을 갖다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평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게 고려 현종이라는 임금은 원래는 왕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던 이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한 것인데 이 고려 현종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 현종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쿠데타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왕의 옹립이 된 인물이었고요.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인물은 유명한 천추태후라고 하는 분이 왕의 어머니입니다. 목종의 어머니인 실제 목종의 어머니인데 이 천추태후가 실제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현종이라는 임금이 옹립되는 이제 이런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려 현종과 지금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천추태후라는 인물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어떻게 가까운 관계냐? 고려 현종의 이모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 예, 이모 되는 어, 어머니 언니 되는 이런 사람이니까 어떻든 그런 이제 관계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정들이
예,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현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종은 아버지는 안종이고 태조 왕건의 아들이죠. 안종. 그 다음에 어머니는 헌정왕후 황보씨로 되어 있습니다. 헌정왕후 황보씨는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인물이 현종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헌정왕후 황보씨는 5대 경종의 왕비였어요. 근데 5대 경종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과부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 안종하고 만나서 현종을 낳게 되는데 어떻든 이런 복잡한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것이 일종의 연애 사건이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완종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귀향을 가게 되고 또 어머니는 이 사건이 이제 이 일종의 연애 사건으로 이제 확산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큰 마음의 부담이 되었던 거니 현종을 낳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는 유력한 왕위의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배척이 됐는데 결국 정치적으로 이 현종을 갖다가 뭐죠? 안종, 현종의 아버지를 배척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로 인해서 귀향을 갔어. 귀향을 어디로 가느냐? 개성에서 제일 먼 곳, 경상남도 사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남쪽 바다입니다. 이 사천이랑 멀리 이렇게 귀향 갔어. 그래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제 배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에, 사천 바닷가까지. 그래서 어린 현종도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어린 현종도 이 사천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종의 아버지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실감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현종은 나이 5살 먹었을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게 됩니다. 어떻든 그래서 현종이라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또 그 당시로서는 왕건의 유일한 손자라고 한 그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 대상이 됐었고, 특별히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천주태후가 이 현종 엄청 이제 적화되는 현종 엄청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현종을 어디다가 이제 보내느냐? 절로 이제 보냈어요. 개경 부근에 있는 절로 보내가지고 저거 기회를 봐가지고 제거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현종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천우신조로 몇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어, 목숨을 건지면서 이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09년에 현종의 나이 16살 때 강조 정변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쿠데타에 의해서 현종이 왕에 오르고 천추태후는 정권에서 실각을 하거나 이런 이제 정변이 1009년에 일어나서 정말 전혀 생각지 못하게 고려 현종이라는 인물이 왕에 즉위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종이 즉위했을 때 즉위하니까 이게 어떻게 쿠데타로 왕을 즉위하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그 당시 고려를 넘보고 있었던 거란족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2차 거란의 침입이 있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다시 거란의 침입이라고 하는 그런 미중의 그런 큰 어, 외적의 침입을 맞아서 정말 어려운 그런 초기 정치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모두 큰 머리죠. 그 원한을 가지고 결국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는 현화사라는 절을, 아, 어머니를 위해서는 현화사라는 절을,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봉선 홍경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그 봉선 홍경사라는 절이 바로 천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 성안읍 홍경사 절터의 모습입니다. 이 절의 특징은 보통 절하면은 뭐 산속에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절은 굉장히 큰 절인데 산속이 아니라 아주 넓은 그런 평지 가운데 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절은 서울에서 호남으로 내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통하는 길가에 지었어요. 일부러 이런 위치를 잡아가지고 봉순 홍경사라는 절을 지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리고 갈대가 우진 늪이 많아가지고 강도가 출몰하고 도적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이런 지점에다가 일부러 저를 어,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 아버지 안종의 뜻을 따라서 정말 이 사회봉사의 그런 개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봉선 홍경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은 절에서 수양한다 또는 뭐죠 수도한다 이런 불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불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일종의 사회 사업시 복지시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천안에다가 그것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 현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거란족이 이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고라니 쳐들어와가지고 개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그 내려가는 도중에 1011년 1월 6일 날 이 천안 직산 천안을 갖다가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유해서 천안을 경유해서 내려가면서 이 직산 정도에 와가지고 현종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말 허벌판에 강도만 나올 것 같고 인적이 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교통이 중요한 것에 뭔가 이 교통을 돕는 사람들 돕는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아버지 안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절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절은 이런 컨셉으로 절을 짓는다. 사회봉사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정말 필요한 시설. 그것이 이제 천안에 지은 봉선 홍경사라는 절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인데 태조산 시내 있죠. 시내 북쪽에 태조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청완읍이 있는데 여기에 봉선 홍경사 저 북쪽에 있는 어, 절이 되겠습니다. 어, 봉선 홍경사는 고려 현종이 왕에 즉위한 지 아마 10년이 조금 지나서 홍경사를 갖다가 지었습니다. 나라도 조금 안정이 되고 또 현종도 왕업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이 되었을 때 홍경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1021년에 봉선 홍경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2021년은 몇 년 됐죠? 2021년은 봉선 홍경사라는 절이 완공된 지 딱 1000년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이것을 기념해서 봉선 홍경사라는 주제로 해서 천안 박물관 그래서 특별전을 하고요. 또 학술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별로 이 절이 많이 안 알려졌는데 또 천안 분들도 잘 몰랐는데 이제 1000년 기념으로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할 때 이런 멘트를 적었어요. 1000년이 지나도 가치를 더해가는 것.
천년이나 오랜 세월 지났지만은 그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봉순 홍경사에서 우리가 경험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봉순 홍경사 특별전 또 학술 세미나 뭐 이런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오늘 2시간 고려시대의 천안이라는 주제로 2시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천안의 고려시대의 절들 그리고 다가오는 천안 천백년 잠시 후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